자, 91번이에요. 릴리프 밸브예요. 유압이 규정치보다 높아질 때 작동하여 개통을 보호한다. 펌프의 토출축에 위치하여 회로 전체의 압력을 제어한다. 다음에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하면 유압 건설기의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된다. 종류에는 직동형, 평형, 피스톤형이 있다. 자, 제가 요거 하나 좀 설명할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펌프가 있어요. 이렇게 펌프가 있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생긴 밸브가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방향 제어 밸브라고 그래요. 방향 제어 밸브,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릴리프 밸브가 있어요. 요게 릴리프 밸브예요. 릴리프 밸브. 자, 이 릴리프 밸브는요, 이 펌프를 중심으로 앞에를 우리가 입력측이라고 하고요, 뒤에를 출력측이라고 그래요. 어디에요? 릴리프 밸브 어디 설치돼요? 펌프에 출력측, 토출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토출축. 그래서 그거 하나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토출축에 위치한다는 거. 다음에 요 릴리프 밸브는 뭐냐면요, 이 펌프의 전제 개통 있잖아요. 개통. 이 개통을 보호하기 위한 밸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개통의 압력에 과부하가 걸리기 전에 이게 먼저 터져가지고 압력을 말 그대로 욜로 내보내는 그런 밸브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개통을 압력을 10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러면 릴리프 밸브는 이 10보다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이거보다 높은 상태에 세팅을 해놓으면 릴리프 밸브가 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 11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과부하가 걸려요. 10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면은 이 릴리프 밸브가 터져요? 이 개통이 터져요? 개통이 터지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릴리프 밸브는 이 개통 압력보다 낮게 한 8이나 9 정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8, 9의 압력이 걸릴 때 여기에 무리가 가지 않고 릴리프 밸브 쪽으로 압력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압력을 나름대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설정 압력을 개통보다 낮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처럼 설정 압력이 불량해서 유압 기계의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된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릴리프 밸브가 아니라 개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정 압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바꿔줘야 된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설정 압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통에 있는 고압 호스가 터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정 압력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회로의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밸브로서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 뭐랬어요? 압력 제어 밸브 중에 릴리프 밸브. 답 3번. 2번, 유압 전설기계의 고압 호스가 자주 파열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것. 이 고압 호스가 개통이잖아요. 이게 파열된다는 얘기는 릴리프 밸브보다 개통의 설정 압력을 낮게 설정해서 그런 거죠. 설정 불량인 거죠. 답 3번이죠.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이 불량된 거죠. 이게 높게 설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3번, 직동형, 평형, 피스톤형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 무슨 밸브? 릴리프 밸브. 답 1번. 자, 시퀀스 밸브예요. 자, 이 시퀀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어지는 거, 또는 뭐 시리즈 이런 거 관련된 걸 뭐라 그래요? 시퀀스 밸브라고 합니다. 자,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 내에서 작동 순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 등에 의하여 제어한다. 시퀀스 밸브.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시퀀스 밸브. 각 유압 실린더를 일정한 순서로 순차 작동, 이것도 키워드,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시퀀스 밸브. 자, 문제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분기 회로를 갖는 회로 내에서 작동 순서를 회로의 압력 등에 의해 제어하는 밸브, 시퀀스 밸브. 2번,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시퀀스 밸브. 자, 체크 밸브예요. 체크 밸브. 방향 제어 밸브죠. 유압 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한다. 뭐가요? 체크 밸브. 하나 체크하시자고요. 역류 방지, 잔류 압력 유지. 체크 밸브. 자,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한다. 무슨 밸브? 체크 밸브.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회로에서 역류를 방지하고 회로 내의 잔류 압력을 유지시키는 밸브, 체크 밸브. 체크 밸브, 체크 밸브. 책이라고도 하고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답 1번입니다.
2번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고 반대 방향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체크 밸브. 답 2번 계속 반복되고 있죠. 외우세요 그냥. 94번 액추에이터예요. 유압 펌프를 통해 송출된 유압 에너지를 직선 운동이나 회전 운동을 통하여 기계적인 일로 변환한다라고 했어요. 다음, 직선 운동을 하는 유압 실린더와 회전 운동을 하는 유압 모터가 있습니다. 자, 실직하면 모해로 외우세요. 실직하면 모해. 모해. 실직하면 모해. 유압 실린더는 뭐예요? 아, 직선 운동이고, 모해요. 유압 모터는 뭐예요? 아, 회전 운동이다. 그렇게 암기 하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유압 액추에이터. 유압 액추에이터가 아니고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는 뭐로 제어한다 그랬어요? 아, 유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량으로 제어한다. 쉽게 얘기하면.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작용을 하는 장치, 뭐랬죠? 이거를 액추에이터.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2번, 유압 액추에이터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예요. 1번, 유압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 아니죠. 2번, 유압을 일로 바꾸는 장치. 답 몇 번이요? 2번이 되겠네. 3번, 유압의 빠르기를 조정하는 장치 아니고 유압의 오염을 방지하는 장치. 4번 아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액추에이터의 작동 속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특성은, 자, 속도는 뭐로 제어한다 그랬죠?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유량이죠? 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95번이에요. 유압 실린더입니다. 유압 펌프를 통해 송출된 유압 에너지에 의해 직선 운동을 하는 장치다 그랬어요. 구성품은요, 피스톤 로드, 실린더, 쿠션 기구 등이 되어 있고, 종류에는 단동식과 복동식과 다단식이 있어요. 다음에 단동식에는 피스톤형, 램형, 플런저형이라는 게 있고요. 복동식은 싱글 로드형, 편로드형과 더블 로드형, 양로드형이 있다. 이것도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몇 번 찍다 보면 그냥 문제에서 답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구성 부품이 아닌 건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어큐뮬레이터. 아, 답 1번 틀렸네. 이건 뭐예요? 유압 회로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속기기라고 했죠? 답 1번이에요. 2번 로드, 3번 피스톤, 다음에 4번 실이에요. 자, 2번, 일반적인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1번 단동실린더 피스톤형 있어요. 2번 단동실형 램형도 맞고요. 3번 단동실린더 레이드형, 이런 건 없습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복동실린더 양로드형. 이것도 어떻게 해요? 그냥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냥 답만 외워요. 아, 단동실린더, 아, 레이드형은 없다. 그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행정이 끝날 때 발생하는, 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 했어요. 답 몇 번이에요? 내용을 모른다 해도 충격을 흡수하니까 뭐 관계되어 있어? 아, 쿠션. 답 1번이에요. 쿠션 기구. 너무 쉽죠? 자, 유압 모터입니다. 96번. 유압 장치에서 유압 에너지에 의해 연속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는 장치다. 종류에는 기어형, 베인형, 플런저형에는 레이디얼형과 엑시얼형이 있습니다. 자, 특징. 자, 속도나 방향의 제어가 용이하다. 변속, 역전의 제어도 용이하다. 다음에 넓은 범위의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이게 좀 지문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유압 모터가 무슨 운동이에요? 회전이죠.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무단 변속이 용이한 거예요. 이렇게 좀 유추하면 될 것 같아요. 회전 운동이니까. 다음에 소양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모터의 종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1번, 기어 모터, 2번, 베인 모터, 3번, 피스톤 모터, 4번, 직권형 모터. 직권형 모터라는 거 없죠?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모터로 배 길을 하면 뭐가 나요? 아, 피난다. 모터로 배 길을 하면 피나요. 베인 모터, 기어 모터, 피스톤 모터. 그렇게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자고요. 자, 2번. 유압 모터의 가장 큰 특징을 물어봤어요. 가장 큰 특징. 회전 운동을 하니까 뭐야? 아, 무단 변속이 용이하다. 다 몇 번이에요? 3번. 이게 회전 운동을 하니까 그래요. 회전 운동. 자, 3번 보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장점이 될 수 없는 건 물어봤어요. 1번, 소형 경량으로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맞죠?
다음에 2번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여도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공기와 먼지 등의 이물질 등이 침투하면은 어떻게 돼요? 영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성능이 악화되는 영향이 있겠죠. 이게 틀렸죠. 답 2번입니다. 어떤 기기들도 다 공기와 먼지가 들어가면 안 좋죠. 자, 3번 변속, 역전의 제어도 용이하다. 4번 속도나 방향의 제어가 용이하다. 답 2번 되겠네요. 자, 97번 유압 탱크예요. 유압 회로내에 들어가거나 되돌아오는 유압류 오일을 저장하는 탱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거 탱크. 그래서 먼저 여기에 뭐냐면은 이렇게 부품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스트레이너. 불순물 걸러주는 거예요. 스트레이너. 그 다음에 기름 집어넣는 주유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기름 빼는 배출 밸브 있어요. 배출 밸브. 뭐 다른 말로 뭐 드레인 플러그 그래요. 드레인 플러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름의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유명계 있고요. 유명계.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뭐 흔들리는 거, 그거 방지하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배플 그럽니다. 배플 칸막이에요. 다른 말로 뭐 경막 그러기도 합니다. 경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유압 탱크입니다. 자,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 보겠습니다. 자,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드레인 플러그, 배출 밸브죠. 배풀, 그다음에 유명기들을 설치한다. 오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유면은 적정 위치 F에 가깝게 유지해야 되고 발생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다음에 공기 및 이물질은 오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지문에 좀 많이 나와요. 탱크의 크기는 정지할 때 되돌아오는 오일량의 용량보다 어떻게 커야 돼요? 작아야. 작으면 넘칠 거 아니에요, 기름이. 당연히 커야겠죠. 크게 한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탱크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1번, 적당한 크기의 주유구 및 스트레이너를 설치한다. 맞죠? 2번, 드레인, 배출 밸브 및 유명기를 설치한다. 맞고요. 3번, 오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되어야 합니다. 맞고요. 4번, 오일 냉각을 위한 쿨러를 설치한다. 이 쿨러라는 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엔진의 라디에이터에 설치하는 거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2번, 유압장치에서 오일 탱크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건 물어봤어요. 1번, 유면은 적정 위치 F에 가깝게 유지해야 한다. 맞고 2번, 발생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공기 및 이물질을 오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 탱크의 크기는 정지할 때 되돌아오는 오일량의 용량과 동일한 게 아니라 이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답 4번이네요. 자, 어큐뮬레이터요. 추갑기 98번입니다. 유압 펌프에서 발생한 유압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맥동, 진동을 소멸시키는 장치다. 어큐뮬레이터 추갑기라고 그래요. 유압 에너지 저장, 충격 흡수, 맥동 소멸. 자, 종류에는 스프링형과 공기 압축형이 있어요. 자, 스프링형은 스프링 하중식, 공기 압축형은 피스톤식, 다이아프램식, 블레식 등이 있다.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자, 블레더식 추갑기 고무 주머니에는 뭘 주입해야 돼요? 아, 질소가 주입됩니다. 질소. 여러분들 그 괴물 영화 중에 고질라라고 아세요? 고질라? 고질라라고 있어요. 자, 고무 주머니 내는 블레더식 추갑기의 고무 주머니 내는 뭐예요? 질소를 주입한다. 질소, 고질라.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에너지의 저장, 충격 흡수 등에 이용되는 장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큐뮬레이터 추갑기. 답 1번. 2번, 추갑기 어큐뮬레이터의 기능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였어요? 에너지 저장하고 충격 흡수하고 진동, 맥동 소멸하는 거. 답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1번 충격 압력 흡수, 다음에 2번 유압 에너지 축적, 4번 유압 펌프의 맥동 흡수. 맞죠? 릴리프 밸브 제어는 관계 없습니다. 자, 3번. 유압 장치에 사용되는 블레더형 어큐뮬레이터의 고무주머니 내에 주입되는 물질로 만든 거 고질라. 뭐요? 질소. 답 4번. 자, 99번 오일 실이에요. 실. 유압 장치에서 오일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입니다. 누설 방지 부품. 유압 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연하죠. 움직이는 것을 패킹이라고 하고 고정적인 것은 게스킷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작동부에서 오일이 새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 오일이 새고 있다. 누설 방지 제품 뭐예요? 실. 답 4번이요. 2번 유압계통에서 오일의 누설 점검 시 유의사항이 아닌 거예요. 자, 1번 오일의 윤활성. 자, 윤활성이 뭐예요? 매끄럽게 움직이는 거, 기름칠하는 거잖아요. 누설하고 기름칠하는 관계가 있어요? 없죠. 답은 1번이네요. 실의 마모. 당연히 실이 마모되면 누설될 수 있겠네요. 자, 실이 파손됐어요. 누설될 수 있죠. 자, 볼트가 이완됐어요. 그럼 덜 잠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설될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관계없는 거. 자, 3번. 실의 구분에서 밀봉장치 중 고정 부분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현된 건 뭐라 했어요? 고정 부분을 우리가 게스킷이라고 했고 움직이는 거 패킹이라고 했어요. 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100번 유압 회로입니다. 유압류를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종 유압기기 등을 조립하여 연결시킨 장치다 그랬어요. 자, 종류에는 어떻게 됩니까? 압력 제어 회로, 다음에 속도 제어 회로, 방향 제어 회로예요. 이게 좀 뭐야? 유압 조절 밸브하고 다르죠. 유압 제어 밸브하고 거기서는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방향 제어인데 유압 회로는 어떻게 돼요? 압력 제어, 속도 제어, 방향 제어예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속도 제어. 자, 여기도 종류가 좀 중요한데요. 압력 제어 회로는 시퀀스 무브와 카운터 밸런스 등이 해당되고요. 요게 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속도 제어 밸브, 제어 회로. 그래서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예요. 그래서 뭐냐? 블리드 온은 없습니다. 블리드 온은 없다.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다음에 방향 제어 회로에는 로킹이나 안전장치나 자동운전 등이 있다. 다음에 유압 회로 내에서 작동을 지연 방지하거나 신속한 조작이 가능하고 오일 누출 방지 등을 위해서 뭐야? 잔압을 설정해 줍니다. 잔압! 압력이니까 뭐야? 힘이네, 힘. 자, 힘을 설정해 주는 게 뭐예요? 지연을 방지하거나 신속한 조작 가능을 위해서 뭐 한다? 잔압을 설정해 둡니다. 되셨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유압 회로에서 속도 제어 회로에 속하는 것이 아닌 거 물었어요. 미터 인, 미터 아웃, 블리드 오프. 블리드 온은 아니라고 그랬죠? 답은 몇 번이? 4번. 시퀀스는 뭐죠? 시퀀스는 압력 제어 회로죠. 답 4번. 2번 유압 회로에서 유량 제어를 통하여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 1번 미터 인 맞죠? 2번 미터 아웃 맞고 3번 블리드 오프 맞고 4번 블리드 온. 이게 없죠? 답 4번이네요. 자, 3번 유압 회로 내에 잔압을 설정해 두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왜 설정해 둔다 했어요? 잔압은 힘이라고 했어요. 신속한 뭐예요? 조작이 가능하거나 작동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되겠네요. 와우. 자, 100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르는 부분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려보시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좀 보시면 되고,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문제 푸는 것에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께서 단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하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